나가는 거 보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는데 그 밑에 이제 결과값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시간이 0초, 0.1초, 0.2초, 0.3초 이런 식으로 0.1초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치를 보니까 2cm, 8cm, 18cm, 32cm 요게 이제 기준점에서부터 거리가 그렇게 이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절반으로 중간 쪽에 이렇게 칸을 해가지고 평균 속력이라고 구간마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칸에 20cm, 그 다음에 60cm, 100cm, 미터 퍼 세컨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역학술의 가속도를 물어봤단 말이야. 가속도를 물어보는데 거기 표 중에서 요만큼만 떼서 한번 생각해 보죠. 0초부터 0.1초, 그리고 그 밑에 0에서 2cm, 그리고 여기가 20, 그 다음에 60 이렇게 돼 있고 여기 8, 0.2 요만큼만 딱 떼서 생각을 해보면 요 표의 일부분을 그려놓은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가속도라는 걸 구하려면 가속도가 정의가 뭐죠? 가속도라는 게 속도의 변화량,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란 말이야. 근데 요 제일 밑에 있는 게 속도죠. 속도인데 지금 요 시점에서는 20cm/s였고 지금은 60cm/s가 됐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 자체는 얼마가 되는 것이야?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겠지. 60에서 20을 빼서 단위 그대로 써주면 40cm/s만큼 변화했는데 요게 얼마 만의 시간 동안에 그만큼 변했느냐? 0에서부터 0.1 사이가 20이었고 0.1에서 0.2 사이가 60이니까 결국 요 사이에 흐르는 시간, 한 칸 사이에 흐르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0.1초 만에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얘가 1초에 변하는 속도 변화하는 게 가속도니까 그러면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40cm/s만큼 바뀌었는데 그게 0.1초 동안에 그렇게 변화했다. 그러면 1초 동안에는 얼마나 변할까요? 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줘도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10배를 곱해주면 되겠다. 여기다가.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보기를 보면 이 역학술의 가속도는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10배 곱하면 400cm/s 제곱이 되겠죠. 400cm는 4m랑 같은 거니까 답은 몇 번이 되나? 4번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거 사실 중학교 때 좀 뵀던 거 아니냐? 속도, 가속도. 그래요. 자, 2번.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질량 2kg 물체 A를 가만히 놓은 거. 요거는 자유낙하하는 거죠. A는 자유낙하를 하고 B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수평으로 던진 것이야. 수평으로 던져가지고 포물선으로 그리면서 쭉 떨어지겠죠. 요런 식의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니? 얘하고 A하고 B하고 뭐가 같다? 처음 출발해서 땅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 왜? 수평으로 던진 녀석 같은 경우에 운동을 두 개로 쪼개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앞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요거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똑같은 속도, 처음에 던진 속도 그대로 쭉 날아가는 것이고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는 계속해서 중력을 받으면서 아래쪽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는 자유낙하하는 거나 아니면 옆으로 수평으로 던진 거나 수직 방향 운동은 똑같다. 그래서 동시에 떨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목청 터지게 막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보기를 봅니다. 기억.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B의 연직 방향 속력과 같다라고 했는데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자유낙하하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동안에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땅에 딱 떨어지겠지. 이거 딱 뭐가 되냐면 B에서 수평으로 던진 녀석 중에서 수직 방향 운동하고 똑같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기억에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B의 연직 방향 속력과 같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연직 방향 속력이랑은 똑같게 되는 거죠. 뭐가 이렇게 즐겁냐. 이 친구들 토요일 날 3시 나와가지고 계속 웃을 거지. 계속 웃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야. 자, 니은 지면에 닿을 때까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어때요? 얘가 질량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항상 중력은 똑같은 거야. 그치? 내가 살을 빼지 않는 이상은 받는 중력이 언제나 똑같다고. 위로 뛰든 아래로 뛰든 가만히 있든 중력은 항상 똑같은 거죠. 달라지는 건 오로지 질량이 달라졌을 때만 중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 지면에 닿을 때까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질량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 그렇죠? 준석은? 되게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자, 디귿.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 같으려면 질량이 같아야지 중력이 같은 거야. 그런데 A는 몇 킬로예요? 2킬로고 B는 1킬로네. 중력이 당연히 A가 더 크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중력은. 그죠? 왜? 중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 중력을 F라고 하면 M 곱하기 G 해서 이거 질량, 요거 중력 가속도. 그렇게 해서 구했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만 맞죠? 자, 신유형이래요. 3번. 그림과 같이 책상 모서리에 동전을 놓고 탄성이 좋은 플라스틱 자를 30cm 자 같죠? 이거 구부렸다가 놓으면 탕 튕겨 나가겠지. 그 끝부분에서 탁 쳐가지고 튕겨 나가게 될 것인데, 자 보니까 이게 아마도 똑같은 힘으로 튀긴 건가? 뭐 여튼 표를 보니까 A하고 B 해가지고 질량이 2m일 때 거리는 D1만큼 날아가고, 그 다음에 B의 질량이 M으로 절반으로 줄었더니 거리가 2배 날아갔다. 뭐 이 정도로 이제 표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기억, 처음에 동전이 튀어나가는 속력은 동전 B가 동전 A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책상이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동전을 놨다가 얘가 쑥 하고 날아가서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하나는 저만큼 날아가고 하나는 그거 절반밖에 못 날아갔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서로 둘이 다른 걸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이 A랑 B라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거잖아. 그죠?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멀리 간 녀석이든 조금 간 녀석이든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시간은 자유낙하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수평 방향으로 쏘는 거니까. 초기 속도에 상관없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 그래? 걸리는 시간이 똑같으면 이동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똑같이 t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녀석은 10m 가고 어떤 녀석은 20m 갔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2배를 갔다는 얘기니까 처음에 날아가는 속력이 어땠다는 거야. 처음에 날아가는 게 멀리 가는 녀석이 2배의 속력으로 날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걸리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멀리 간 녀석이 2배의 속력으로 날아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억이 맞다고 틀리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아주 그냥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제일 열심히 안 들어요. 쌤 이거 해요. 이거 싫어. 안녕. 쌤. 이 친구도 오투를 가져오지 않았군요. 야, 지난 시간에 실험하자 그래가지고 내 실험을 준비하러 갔더니 다 도망갔어. 고세. 아 이거 이거 오늘 해요. 됐어요. 시끄러워요. 마음 상했어. 자, 니은. 동전이 날아가는 오투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이 오투를 가지러 갔어. 그래서 곧 올 거야. 곧 올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하세요. 지난 시간 오투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아, 오투 지난 시간 했잖아. 근데 덜 했으니까 나머지 더 할게요 라고 하지 않았나? 진짜 안 왔어요. 아, 안 왔구나. 안 왔구나. 그래요. 자, 니은 보기를 보니까 동전이 날아가는 동안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동전 A가 동전 B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A는 질량이 A가 요만큼 날아간 녀석이고 B가 요만큼 날아간 녀석인데 얘가 질량이 2m이고 얘는 질량이 m이다 라고 그랬어. m이니까. 자, 그러면 누가 더 중력을 많이 받겠어요? 2m짜리하고 m짜리 중에서. 그렇지. 얘 더 질량이 크니까 중력도 더 받는다. 몇 배? 2배 더 받는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디귿. 동전이 날아가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동전 A가 동전 B의 2배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 가속도는 사실 어느 방향으로만 받겠니? 앞쪽으로는 가속도를 받지 않아요. 등속 직선 운동 그대로 속도 그대로 날아가거든. 수평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만 중력만 받는 거야. 둘 다. 중력만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속도를 생각하면 여기서 떨어져서 땅에 도착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같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결국 수직 방향으로 가속도는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같이 출발해서 같이 떨어질 거 아니겠냐. 가속도가 똑같아야 중간에 속도도 다 똑같고 그래야 동시에 떨어지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디귿은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 정도가 보통 이제 시험에서 나오면 이제 좀 한참 이렇게 고민을 해가면서 푸는 그런 문제니까 좀 한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너 저쪽에 갔어. 니네 자꾸 얼굴 보니까 자꾸 웃어. 이상한 놈들이야. 왜 서로 얼굴 보고 웃죠? 자, 4번에 나왔어 드디어. 동전 A와 동전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을 비교하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일단 어느 게 더 빨리 떨어질까? 아니, 문제가 없지. 자, 어느 게 더 빨리 떨어질까? A하고 B 중에서 평균 이 문제, 그 4번 문제에서 3번에 그래서 답이 기억이랑 니은이 맞다고요. 에이, 기억 맞나요? 열심히 듣고 있으라고 이 친구야. 기억 니은
두 개가 3번이 맞아요. 3번이 맞고요. 4번 문제 하고 있는 거야. 4번 문제. A랑 B 중에 누가 더 빨리 떨어진다고. 내 목청 터지게 계속 둘이 어떻게 떨어진다 그랬어. A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동시에 떨어진다고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만. 좀 들어요. 자, 동시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고.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 얘는 받는 힘이 둘 다 중력밖에 없어서.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니까.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므로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유, 자, 실력 탄산 마지막 문제예요. 자, 높은 산 위에서 대포화를 쏜대요. 대포화를 쐈는데 보니까 A, B,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 하나 그려줄게. 너무 심심해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에 산이 이렇게 볼록 솟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포를 빵 하고 이렇게 뭐지? 이거 뭐 이상한 걸 쏘네. 자, 어쨌든 얘를 쏘는데 A라는 녀석은 금방 떨어졌고 B라는 녀석은 조금 더 가다 떨어졌고 C라는 녀석은 떨어지고는 있는데 계속 도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A, B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게 C.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대포화를 쏜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 맞니 틀리니? 얘가 더 멀리 갔잖아. B라는 녀석이 A보다 멀리 갔으니까 얘는 뭐야? 땅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은데 더 멀리 갔다? 그런 얘기는 B를 더 빠른 속력으로 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기억은 맞고. 니은에 운동하는 동안 대포알에 작용하는 중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문제의 조건에 보면은 질량이 같은 대포알 A, B, C를 쏜다 그랬어. 질량이 같으니까 중력은 A, B, C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이야. 똑같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누가 뭐 더 큰 중력을 받는다 이런 거 없다 이거죠. 전부 다 중력의 크기는 같아요. 질량이 같으니까. 다음에 왔구나. 지원 기다리고 있었어. 경은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둘 다 이 마스크 쓰고 뭐 있어? 뭐 있어? 아, 그래요. 자, 디귿. 자, 운동하는 동안 C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있나요? A든 B든 C든 언제나 중력은 작용하고 있어요.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 공률이랑 그다음에 얘가 떨어지는 거랑 같게 되면 계속 이렇게 돈다 이거. 이게 사실 인공위성의 원리죠. C처럼 이렇게 돌게 되는 게 인공위성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니은 디귿 틀렸고 기억만 맞으니까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죠. 몇 쪽이에요? 지금 85페이지를 마쳤어요. 마쳤고 자, 이제 87페이지를 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87페이지. 저 87페이지 풀었어요. 손 칭찬해 주려 그래. 아무도 없다니. 아무도 없다. 나 이거 풀었는데. 안 가져와 놓고 풀었다 그러면 믿을 것 같나요? 진짜 자, 풀었어요. 알았어요. 앞으로 갖고 와요. 자, 87페이지 보세요. 풀었는데? 훌륭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세진이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1번 문제. 관성에 의한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동그라미, 관련 없는 것은 X. 관성이 뭐였죠? 관성?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렇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건 반이 맞는 거야. 반이 맞는 거. 가만히 있었던 건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던 것은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운동하려고 한다라는 게 관성이니까 두 가지를 종합하면 아까 세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되는 거지. 그 운동 상태라는 거엔 정지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것도 포함되는 거야. 그게 이제 관성이죠. 자, 그래서 1번.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서 있던 승객이 뒤로 넘어진다. 이거 대표적인 관성의 예가 되겠죠. 동그라미 되고요. 2번에 달리기를 할 때 선수가 결승선에서 바로 멈추기가 어렵다. 바로 멈추면 다쳐요. 다시. 야, 우사인 볼트 열라 뛰다가 갑자기 딱 도착하면 애가 무릎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관성의 예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대포를 쏘면 포신이 뒤로 밀린다. 이거는 뭘까? 관성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관성이 아니라 이거는 작용 반작용. 들어본 적 있니? 어떤 물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지연이를 탁 때리면 지연이가 아프겠지. 근데 내 손도 아프다고. 이런 거지. 작용 반작용. 내가 뭔가 힘을 가하면 그 물체도 나한테 힘을 가한 것이다. 똑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한 것이다 라는 것이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그거의 예예요. 포탄이 날아가면서 포신을 뒤로 민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는 관성의 예는 아니에요. 그래서 X가 되겠죠. 2번에 질량이 100g인 물체를 던졌더니 20m/s의 속력으로 날아갔다. 이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몇 킬로미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요 단원에서는 사실 두 개의 공식이 있었어요. 여기다 공식 하나 적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아이고 슬퍼요. 자, 운동량이랑 그 다음에 충격량 요 두 가지 충격량 이렇게 두 가지 물리량을 배웠었어요. 기억은 나죠? 이름은 들었던 것 같지?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보통 표시를 하면 P라고 보통 표시를 하고 얘가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 질량 곱하기 속력. 운동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지 그 질량 그리고 그 물체가 이동하는 속력 이렇게 두 가지를 곱해서 운동량이라고 나타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는 뭐가 됐었느냐? 질량의 단위 뭐죠? 질량의 단위? 힘의 단위고요. 뉴턴은. 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킬로그램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치? 킬로그램. 그게 질량의 단위죠. 그 다음에 속력의 단위는 뭐죠? 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두 개의 단위를 각각 곱해주면 그게 바로 운동량의 단위가 되는 거죠.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그래가지고 거기 문제에 보면 2번에 운동량의 크기는 몇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인지 쓰시오 라고 이렇게 단위를 적어 놓은 거야. 요게 공식이 하나 있었고요.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거.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I라고 이렇게 나타냈었죠. 임팩트.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F 곱하기 T. 힘 곱하기 작용한 그 힘이 작용한 시간. 힘 곱하기 시간으로 이렇게 나타났었고. 자, 힘의 단위 뭐죠? 뉴턴이에요. 힘의 단위 뉴턴이고.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뭘 쓰죠, 보통? 그건 여기 T 있어. 단위. 시간, 단위. 그렇지, 초, 세컨드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단위를 뉴턴 곱하기 세컨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 놓고 얘네 두 개가 뭔가 관련이 있었지. 무슨 관련이 있었죠? 대땅 열심히 강조했던 거. 그래, 뭔가 나올 것 같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충격량이랑 같았다. 무슨 소리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뭐 예를 들어서 20이 있었다. 그러면은 걔는 계속 20을 갖고 싶어 해. 그런데 걔를 뒤에서 밀면 속도가 빨라지지. 그렇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 질량이 똑같을 때. 그치? 그러면 그 변화량, 운동량이 더 늘어난 만큼이 바로 내가 거기다가 가해준 충격량이 된다라는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이다라는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요거까지 생각을 하고 요 단어의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질량이 100g인 물체를 던졌더니 20m/s의 속력으로 날아갔다. 운동량을 계산해 보세요. 요 위에 있는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라는 얘기지. 자, 그럼 100g이라고 했으니까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예요. 그러면 고쳐줘야 되겠지? 0.1kg 0.1kg 곱하기 속력이 얼마? 20m/s. 계산을 하면 얘는 2kg m/s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kg m/s의 운동량을 갖는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여기 개념 속속이라서 그냥 공식에 넣기만 하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3번에 질량이 200g인 공이 10m/s의 속도로 벽에 수직으로 충돌하여 반대 방향으로 5m/s의 속도로 튀어나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황화배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대한 벽이 있어요. 벽이야. 벽. 그런데 여기에 공이 날아와요. 이쪽 방향으로 몇 m/s의 속력으로 날아왔대요? 10m/s. 질량은 얼마래요? 200g이죠. 200g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요거를 0.2kg이라고 처음부터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고 시작하는 게 더 나아요. 어차피 단위가 킬로그램 m/s이기 때문에 환산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와서 부딪혔어. 땅 부딪히고 나서 벽에다가 공 던지면 어떻게 돼? 다시 튀어나오잖아. 이쪽 방향으로 튀어서 나갔는데 그때의 속력도 주어져 있어요. 몇 m/s로? 반대 방향으로 5m/s의 속력으로 튀어나갔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벽에서 가해준 충격량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려면 요게 와서 부딪히기 직전까지 갖고 있었던 운동량을 계산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튀어나갈 때의 운동량도 계산하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만큼이 바로 가해준 충격량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요 상태 0.2kg에 10m/s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느냐?
0.2 곱하기 10 그냥 계산해주면 되지 뭐. 그치? 질량 곱하기 속도 해가지고 2kg m/s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맞죠? 다음에 이제 5m/s로 튀어나가. 질량은 똑같겠지? 0.2kg 그대로니까 0.2 곱하기 5 해가지고 1kg m/s의 운동량을 갖는데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하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으로 요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갔던 애를 반대쪽으로 요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요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2에서 1을 빼서 1이 아니라 정확히는 2에서 0까지 만들었다가 반대 방향으로 1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총 3만큼의 변화량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운동하는 방향 어느 한쪽을 플러스라고 두면 반대쪽으로 운동하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운동량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게 2kg m/s였으면 얘 나중에 튀어나올 때 갖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kg m/s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변화량이 3이라는 걸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방향이 달라지면 부호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3kg만큼 변했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충격량이 될 텐데 일단 변화량이라고 하면 그래 자 3kg 곱하기 m/s만큼 변한다는 거는 알았는데 이거를 충격량으로 쓰려니까 단위가 다르잖아. 뉴턴 곱하기 세컨드 단위로 써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뉴턴 곱하기 세컨드하고 킬로그램 곱하기 m/s는 그대들이 보기에는 다르지만 사실 따져보면 똑같은 양이야. 따라서 그냥 요 숫자 그대로 3뉴턴 곱하기 세컨드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거 수업 시간에는 왜 같은지 얘기했었는데 이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가 뭐냐면 킬로그램 곱하기 m/s 제곱 이만큼을 줄여가지고 뉴턴이라고 쓰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세컨드 하나 곱하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그런 단위가 돼요. 그럴 수밖에.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인데 그러면 환산을 하면 단위가 똑같아야 뭔가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답 같은 경우에는 3뉴턴 세컨드라고 써주면 됩니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알겠나요? 또 이제 좀 지나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럴 거잖아. 그래서 그대들이 좀 과학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우리 3월에 입학하잖아. 입학하면 이제 통합과학을 그래요. 내일 이제 입학할 텐데 3월 달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번씩 수업은 다 했어. 뭐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업을 하긴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쏙쏙 했던 거다 보니까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3월 달부터 이제 앞에서부터 진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4월에는 당연히 또 중간고사 준비를 좀 해야 되겠지.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오늘은 이 O2 문제를 푸는 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3번까지 했고 4번.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하시오. 야, 지수가 흉보잖아. 윤서 자꾸 핸드폰만 보고 있다고. 자, 1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1번.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아까 운동량의 방향, 이거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요거는 운동하는 방향과 같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야.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반대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방향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운동량의 방향은 운동하는 방향과 같다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2번의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하면 얘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벽이 공한테 충격을 준 방향은 어느 쪽이야? 얘가 공이 이쪽으로 오잖아. 그럼 벽은 사실 오는 반대쪽으로 힘을 팍 준 거란 말이지.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왜? 얘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튀어나갔을 거잖아.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같은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방향 생각할 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1번, 2번 정도는 맞다라는 걸 판단을 해줄 수 있죠. 크게 뭐 납득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다음에 3번. 충격량의 단위는 속력의 단위와 같다. 속력의 단위 m/s인데 갑자기 충격량이 아니죠. 거기에 이제 킬로그램까지 곱해져야 같은 거지 서로 그냥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 가지고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 뭐 충격량, 운동량을 배우고 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조금 덜 다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던 적이 있었죠. 에어백 이런 것들. 에어백이 설치가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뭘 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받겠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갑자기 멈춘 거잖아.
갑자기 멈춘 거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충격량 받는 그 줄어드는 크기는 줄일 수 없어. 충격량의 총량은 줄일 수 없지만 다만 뭘 늘리는 거야. 여기 중에서 F하고 T 중에서 뭘 늘리느냐? T를 최대한 늘려. 이 총량은 그대로인데 T를 최대한 늘린다는 얘기는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 곱한 결과값은 그대로인데 T를 늘리니까 F를 줄일 수 있다. 즉 내가 받는 힘을 줄일 수 있어서 좀 덜 다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얘기야. 자, 5번에 1m/s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질량이 2000kg인 자동차를 5초 만에 정지시키려고 한다. 이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작용해야 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지 쓰시오.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1m/s 짜리가 2000kg 자동차래. 그러면 자동차가 있었어. 자, 자, 얘가 1m/s 엄청 천천히 가는 거야. 이 정도면 100m 가는데 100초나 걸려요. 100m 보통 몇 초에 뛰어요? 한 20초? 18초? 100m가 안 되는데요? 아, 100m 한 번도 안 뛰어봤지? 50m는 몇 초에 뛰어요? 그거 봐요. 그렇죠? 근데 얘는 50m로 50초에 뛰는 엄청 놀라운 자동차예요. 천천히 가는 애인데 어쨌든 얘가 2000kg이래. 그러면 이때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죠. 운동량은 얼마 나와요? 얘랑 얘랑 곱하면 되지. 곱해서 2000kg 곱하기 m/s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얘가 멈춘단 말이야. 멈추게 되면 그때의 운동량은 뭐 계산할 것도 없이 0이 되겠지. 속도가 0이니까.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2000에서 0까지 되려면 속도의 변화량은 2000이 되겠지. 2000만큼 감소를 해야 되는 거야. 즉 충격량을 총 2000 뉴턴 세컨드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런데 얘를 몇 초 만에 정지시키고 싶다고? 5초 만에 정지를 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힘이 몇 뉴턴이 가해져야 되겠는가라고 이 공식에다 넣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몇 뉴턴을 가해주면 되나요? 400뉴턴을 가해주면 5초 곱해가지고 2000뉴턴 세컨드라는 충격량을 총 가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5번의 답은 400뉴턴이 되는 것이죠. 이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F 곱하기 T 공식. 이거 이용해서. 자, 다음에 6번.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똑같은 달걀을 떨어뜨렸더니 단단한 녀석만 깨졌다 이거죠. 왜 깨졌을까? 얘가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면 사실 받는 충격량, 이 총량, I라고 하는 거의 총량은 똑같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푹신한 녀석은 왜 안 깨졌느냐? T가 길어서 F가 줄어들었다 이거죠. 자, 1번에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니까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충격량이 될 텐데, 충격량은 같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 1번은 맞는 말이고, 똑같은 말을 2번에 또 써놨네요. 두 달걀의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3번에 두 달걀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같다? 같지 않죠. 같지 않고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녀석이 평균 힘의 크기가 더 큰 거야. 작용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깨진 거죠.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동차의 안전장치 중 범퍼의 원리. 자동차의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무엇을 길게 하여? 시간을. 그렇지. 시간을 최대한, 뭐 그래봐야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길게 만들어서 탑승자가 받는 무엇의 크기를 줄여준다? 충격력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 충격량이라 그러면 틀린 말이야. 충격력 또는 그냥 힘이라고 적어도 사실 뜻은 통해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를 줄인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쑥쑥 올려보죠. 왜 이렇게 또 오자마자 괴로워해요, 이 친구들. 30분밖에 안 지났구만. 자, 1번.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정지한 물체는 관성이 없다? 아니라 그랬죠. 정지한 물체도 관성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정지관성이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말. 2번은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맞죠? 요거 관성의 크기 그래가지고 가벼운 친구랑 무거운 친구랑 동시에 버스에서 타고 가면 누가 더 앞으로 잘 튀어나간다고요? 무거운 녀석이 앞으로 막 이렇게 갔다가 뒤로 갔다가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이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속도에 비례한다? 그렇진 않아요. 속도에 비례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속도가 0이면 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돼. 속도에 비례한다는 의미가.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 가만히 있어도 관성이 있는 거니까 속도에 비례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맞지 않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를 매는 것과 관련이 있죠. 왜? 급정거했을 때 튀어나가는 걸 막으려고. 관성 때문에 튀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2번, 4번이 답이 되겠지요. 다음에 2번. 관성과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벽을 밀면 사람이 뒤로 밀린다. 이거는 뭘까? 아까 얘기했던 포신이 포탄을 쏘고 나면 뒤로 밀린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작용 반작용의 예란 말이야. 기억은 작용 반작용의 예고요. 니은에 이불을 막대기로 두드려서 먼지를 턴다. 요거는 먼지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불을 터니까 먼지는 그 자리에 있다가 봉변을 당한 거죠. 튀어나오는 그런 식으로 된 거니까 요거는 관성의 예가 맞아요. 그렇지? 디귿은 옆에 안 보여준다 지원이가. 응? 내가 안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뛰어가다가 발이 돌뿌리에 걸리면 넘어진다. 이것도 대표적인 관성의 예죠. 그다음에 리을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얼마 정도 계속 달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하고 있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안녕. 아니 준서가 화면에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준서가 여기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옆에서 이제 립싱크 목소리는 제 걸로 가지고 그렇게 한번 촬영해 볼까 그런 생각도 쓸데없는 생각을 했죠. 자, 3번 물체 A, B, C의 운동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운동량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운동량을 계산해 보시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A는 1kg인 장난감 자동차가 동쪽으로 10cm 뭐 사실 동쪽, 서쪽, 북쪽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1kg짜리가 10cm/s로 움직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아마 0.1 정도의 운동량이 나올 것이고요. 2번이란다. B는 질량 2kg인 드론이 서쪽으로 1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날고 있다.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2가 되겠죠. 두 개를 곱해서. 그 다음에 C는 질량 500g인 축구공 C가 서쪽으로 10cm/s니까 얘는 도대체 얼마야? 0.05 만큼밖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운동량 제일 큰 건 B,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C 이런 순으로 될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숫자들 두 개를 열심히 곱해보면 나오는 값이죠. 다음 4번 볼링공이 굴러가서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볼링핀이 더 잘 쓰러지는 조건이라고 하면 일단 볼링공의 질량이 크면 더 핀이 잘 쓰러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볼링공의 속도가 크면 더 잘 쓰러지겠죠.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사실은 볼링공의 운동량이 크면 잘 쓰러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크면 또는 속도가 크면 잘 쓰러지고 볼링핀의 이번엔 공이 아니라 핀의 질량이 크면 핀이 잘 쓰러질까? 아무래도 덜 잘 쓰러지겠죠. 핀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냥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거 아니야. 가벼우면. 너무 심했나요? 여튼 볼링핀의 질량이 크면 오히려 핀이 잘 안 쓰러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은 뭐가 될까요? 2번이 되겠죠. 어느 틈에 저걸 또 체크를 해놨어? 자, 5번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2m/s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질량이 5kg이라면 3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지금 이게 뭐니?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지. 근데 힘의 크기가 계속해서 10N씩 가해주고 있는 거야. 따라가면서 계속 10N으로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몇 초 후의 속도를 알아보래요? 일단 처음에는 2m/s로 가고 있었어요. 여기 0초 때 0t? 0초 때 처음에 2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던 녀석인데 얘가 3초 후에 몇 m/s로 갈까요?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중이죠. 그리고 질량은 얼마래요? 질량은 5kg이라고 그러네요. 5kg짜리가 뭐 이렇게 해서 5kg짜리가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최초의 운동량은 얼마였습니까? 준서, 최초의 운동량은 얼마였죠? 에이, 숫자 두 개밖에 없는데 뭘 고민해. 자, 운동량 얼마였죠? 좀 대답 좀 해줘. 어려운 거 아니고 운동량 얼마였어요? 5kg짜리가 2m/s로 움직이고 있대요. 그래요. 10이잖아. 어? 뭐라고라? 눈이 안 보여요. 안경은 어디다 갖다 놓고 왔나요? 자, 5kg이고 2m/s. 봐, 여기 5kg이랑 2m/s예요. 그러면 둘이 서로 곱해서 10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갖고 있었어요. 운동량을 갖고 있었는데 얘가 힘이 계속해서 10N씩 가해졌지. 10N씩 몇 초 동안 가해진 거냐면은 3초 동안 가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운동량을 막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충격량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10N씩 3초 동안 작용을 했으니까 얘의 충격량은 30Ns가 될 것이야. 근데 이거 운동량이 그럼 얼마나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니? 뒤에서 30kg 곱하기 m/s만큼의 운동량을 추가해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거니까. 그래서 3초 후에는 얘가 여전히 5kg인데 속도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고 얘가 갖는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되냐? 10에다가 30을 더해서 4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운동량이 40이 돼야 된다는 거고 운동량이 40이려면 얘의 속도는 그러면 몇 미터 퍼 세컨드냐? 8미터 퍼 세컨드가 나와야 어휴 한꺼번에 했으니까 8미터 퍼 세컨드가 나와야 얘랑 곱해가지고 40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처음에 운동량이 10이었고요. 가해준 충격량이 30이니까 결국 3초 후에는 40이라는 운동량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40이라는 녀석을 가지려면 질량이 5kg니까 속력이 8m per sec여야지 라고 이런 순으로 풀어준 것이야.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고 여기 단원에서는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 두 가지 관계까지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앞으로 앞에 앉아요. 앞에 앉으면 조금 더 잘 보이겠지? 경은아. 아니야. 경은이 눈 좋아요? 뒤로 막 보내라고 막 그러죠. 자, 6번.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 이런 문제 되게 자주 나와요. 전형적인 문제야. 6번 같은 거. 벽이 있어요. 벽에다가 5kg인 공이 5m per second 속력을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튀어나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벽이 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가 45Nm/s래. 그러면 공이 튀어나오는 속력을 구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벽에 들어가기 전에 갖고 있던 운동량은 얼마니? 일단 운동량은 이제 책에 보이죠? 5kg짜리가 5m per sec로 이동하고 있었대요. 그럼 운동량은 25죠. 25가 가고 있었어 이쪽으로. 근데 벽이 45만큼 충격을 가했대. 그럼 일단 여기 오던 25는 상쇄시키고 튀어나갈 때 운동량을 얼마 가지고 튀어나가겠는가 생각해보면 20m per second 20kg 곱하기 m per second 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갈 거다는 거죠. 그러면 속력은 얼마가 되겠어요? 질량은 그대로 5일 테니까 속력은 4m per second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풀 수 있겠나요? 야, 이 정도면 간단한 거야. 그렇잖아. 들어올 때 25를 갖고 있었어. 근데 벽에서 45를 가해줬대. 그러면 이쪽에서 오던 거는 다 상쇄하고 저쪽으로 20kg 곱하기 m per second만큼 운동량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7번 문제. 근데 계속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풉니다. 이거 중간고사예요? 네, 중간고사는 아닐 것 같은데 기말고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통합과학이 그대들부터 처음 적용되는 교과서인 거 알죠? 네. 지금 고1 들어가는 친구들부터 처음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라서 정확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디까지일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군요. 아마 학교에서 배워봐야 할 것 같아. 7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뭔데 이게? 자, 직선상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 얘네들 질량이 같대요.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 VA, VB로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충돌했대. 그러면 누가 더 속도가 빠른 거니? 누가 더 속도가 빨라야 녹색이랑 노란색 중에 누가 더 빨라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충돌을 할 수 있겠어? 뒤에서 쫓아오는 놈이 더 빨라야 충돌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 충돌 전 A의 속도 크기는 B의 속도 크기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뒤에서 쫓아오는 녀석이 속도가 더 빨라야 충돌을 할 수라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의 충돌 전에 A의 운동 방향은 충돌할 때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데 일단 충돌 전에 A의 운동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근데 얘가 딱 부딪히는 순간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았을까? 앞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녀석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람은 순간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겠죠? 그렇죠? 앞에 벽에 부딪힌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는 거죠. B를 부딪힐 때.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내가 오른쪽으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빠른 놈이 와가지고 날 탁 쳤어. 탁 쳤으면 운동 방향과 똑같은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는 거죠. B는 오른쪽, A는 왼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은 잘 읽어보니까 틀렸네. 말이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디귿에 충돌 시 A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B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작용-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지연이를 때린 만큼 지연이도 날 때린 거기 때문에 똑같은 충격량을 서로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더 크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아니, 내가 가해준 것만큼 얘가 힘을 받았으면 얘도 나한테 가해주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충격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나요?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됩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충돌 시 B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 이거 아까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 B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B니까 오른쪽으로 되죠. 운동 방향도 오른쪽이었는데 충격량의 방향도 모두 다 오른쪽이다 라고 되고요. 뭐 그 까닭까지 까닭은 뒤에서 운동량을 가진 녀석이 운동량이 줄어들겠죠. A가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만큼 앞에 가던 녀석에 더 밀어준 셈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9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 A, B의 질량은 2kg으로 서로 같대요. 같아.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라는 녀석은 보니까 그래프를 한번 보죠. 그래프를 보니까 A라는 녀석은 빨간색 그래프인데 처음 0초일 때는 운동량이 0이었어. 즉 정지해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정지해 있다가 애가 점점 운동량이 커지는 걸로 봐서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야. 그렇죠?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초 후에 운동량을 보니까 2kg/s/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그쪽 끝에 점에 보니까 그렇지? 4초 후에. 그 얘기는 0초부터 4초 동안 충격량을 얼마나 받았다는 거냐? 충격량을 얼마나 받았다는 거냐? 처음에 0이었는데 운동량이 나중에 4초 후에 2가 됐으니까 0초부터 4초까지 받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2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충격량이라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맞는 말이 되고, 니은에 4초 때 물체 A의 속력은 0.5m/s이다 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질량이 몇 킬로라고 했니? 윤서야. 날벼락? 얼마래요? 질량이? 빨리 봐. 아이 뭐 여기 읽어봐요. 자, 2kg. 자, 2kg인데 얘가 운동량이 지금 2라 그랬잖아. 운동량이 2인데 질량이 2kg야? 그러면은 속력은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냐? 1m/s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 돼요. 0.5라고 그랬으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B에 작용하는 힘은 A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자, 이때까지 A를 봤고요. B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를 봅시다. 그러면 0초일 때도 운동량이 1이고 4초일 때도 운동량이 1이고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얘는 계속 가던 속도 그대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지, 어디 바깥에서 힘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충격량이 전혀 없는 거죠. 운동량이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B에 작용하는 힘은 없다가 정답이야. 없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요. 맞는 소리는 기억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네. 문제시요. 그 얘기 물어볼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나도 그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18번까지만 하고 좀 쉬어요. 빨리 할게요. 10번. 15번. 15번. 자, 15번까지. 시끄러워요. 10번에 원주민이 대롱으로 부는군요. 대롱으로 불면 얘가 대롱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나간다 그랬어? 멀리 세게 나간다고 했죠. 왜 그렇다 그랬죠? 나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더 많이 받아서. 물론 더 많이 받지만 정확히는 그렇지. 더 오래가 중요한 표현이야. 왜? 얘가 기니까 그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똑같은 힘을 받더라도, 똑같은 평균 힘을 받더라도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충격량 자체가 커지고, 그 얘기는 최종적으로 나가는 운동량이 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됐어. 10번은 됐고. 아니 그거를 방금 얘기한 내용을 적절히 적어주면 돼요. 뭐라고?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11번 문제. 야, 이 11번 문제, 12번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잘 풀면 이 단어는 땡이야. 그러니까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빨리. 기억 안 나? 나 이쪽까지만 불었는데. 뻥치고 계시네. 너이씨. 자, 빨리 11번 문제. 이거 맞으면 쉬어요. 알았어. 12번까지 맞으면 쉽게. 근데 이 친구 지난 시간에 여기 바로 뒤에 요까지 했단 말이야. 요까지 하고 쉬고 싶었는데. 여기는 안 했냐? 그거 두 개는 안 하고 그 밑에 것만 하라 그랬나? 뭐 어쨌든. 그래? 그러면 그대는 저 뒤 페이지에 13번, 14번 한번 풀어보고 있어요. 자, 빨리 11번, 12번 빨리 풀어봐. 이거 뭐. 자, 이거 빨리 풀어봐. 11번.
요거 아까 전에 풀었던 거랑 숫자만 달라진 거야. 22 그치? 숫자만 달라진 거잖아. 11번 문제. 처음에 얘 운동량이 얼마야? 12. 그리고 나올 때 운동량은 얼마야? 15. 반대 방향이지. 5 아니야. 질량이 2kg이잖아. 10. 그래서 이거예요. 그렇지. 아유 훌륭해요. 이거 누가 몰라, 그치? 이거 2번 아니야.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 있었어요? 저희 3번이요. 아니야. 질량이랑 속도를 곱해야지. 3번이요. 곱해서 4번이요. 시끄러워요. 3번이요. 닥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자, 처음에 운동량이 12만큼 오른쪽 방향으로 있었어요. 3번이요. 근데 부딪히고 나와서 운동량을 얼마냐 하면은 얘 질량은 그대로겠지. 2kg. 네. 2kg인데 5m/s로 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10kg m/s만큼의 운동량을 갖는 거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시끄러워. 22가 되는 거죠. 자, 11번 다 풀었죠? 11번의 답은 5번이에요. 22N/s. 그쵸? 자, 12번은 공이 벽과 접촉한 시간이 0.01초? 그러면 지금 이거 충격량이 22라는 걸 구했잖아. 22라는 걸 구했는데 여기서 준 게 뭐냐면 T가 0.01초다. 그랬을 때 F가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2200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2200이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쉬었다가 실력 탄탄이랑 중단원 정복하고 뭐야? 중단원 정복까지만 하면 끝이 아니고 많이 하네. 많이 하네. 얘들아, 새로운 음료수가 입하되었어. 음료수도 좀 먹고 하려무나. 오라떼라고. 오라떼? 어, 오라떼? 오라떼. 오라떼, 가라떼. 몇 개까지? 뭐시라? 3시 20분? 25분? 내가 근데 5분 걸려요. 3시 반에 끝나냐 우리? 1시간 끝난 거 아니야? 아 그래?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 좋다. 아 내가 이거 맨날 오투 풀 때마다 이게 재밌지 않냐? 과학? 어서 재밌다고 해줘. 이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 야 이거 토요일에 남자애 하나 있는 게 맞다. 여자애 3명 있으면 뭐 계속 수다만 떨고 되겠어. 수업이. 남자애 있어요. 잘생긴 친구 하나 있어요. 물론 뭐 준서가 더 잘생기긴 했는데 일단 그래. 그 중학교를 이제 검정고시로 졸업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들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지만 서고에 1학년으로 이번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이름 뭐예요? 이름 얘기하면 아나요?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검정고시 보고. 그래? 홍성민이라고 아냐? 맞을걸요? 그 친구야. 그분이야. 그분인데. 아니야, 그냥 뭐 17살이든 18살이든 뭔 상관이야? 한 살 차이. 여튼 그래. 근데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고, 그 친구가. 그래서 지금 사실 방학 때는 미적분을
해보세요. 10분 됐어요? 그럼요. 안된것 같은데. 알았어. 1분만 쉬었다 하죠 그러면. 아, 내일. 안 되겠어. 13번 하도록 하죠. 13번. 이렇게 쓰니까 수학 문제 푸는 느낌이야.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네네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인 물체의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4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2초일 때의 몇 배인지 쓰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여기다 옮겨놔야지. 옮겨놓고 이 그래프에서 축을 보세요. 축을 보면 시간축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뭐냐면 힘축이네요. 힘 뉴턴 단위로. 아이 야 나도 싫어. 빨리 봐. 13페이지. 아니 13번. 자 보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2초 4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힘이 10뉴턴 그리고 4초일 때 힘이 20뉴턴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봐. 이제 그만 떠들고 봐. 자 13번 문제를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 요 직선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있는 축들 두 개를 곱한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 축 아래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뉴턴 곱하기 세컨드. 잠깐만 뉴턴 곱하기 세컨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충격량이 된다는 것이죠. 이 면적이 충격량이 된다는 거야. 처음에는 0이었죠. 처음에 정지해 있었던 녀석이었어. 정지해 있었던 녀석인데 그럼 2초 동안에 받은 충격량은 얼마나 되겠니? 2고 그 다음에 10이니까 요만큼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10이 된다 이거죠. 10. 그러면 2초 후에 운동량이 10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운동량이 2초 후에는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초 후에는 운동량이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하면 이거 전체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40이 될 거예요. 언제? 4초 때. 그러면 여기서 질량이 몇 kg이래? 2kg이라고 그랬죠. 질량이 2kg이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5m/s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여기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20m/s라고 해줄 수 있겠죠. 왜? 질량이 2kg니까. 2kg니까 요거랑 2랑 곱해서 10이 나오고 요거랑 2랑 곱해서 40이 나오도록 그렇게 속도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 4초일 때 속력은 2초일 때 속력의 몇 배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4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뭘로 구했어요? 충격량을 이용해서 운동량을 환산을 해줬습니다. 보이나요? 아 그래요. 안 보인다 그래서 충격받았잖아. 설마 여기서 이게 안 보인단 말인가 이러면서. 자 14번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5kg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운동량을 나타낸 거래. 그렇죠?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0초부터 5초까지는 운동량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 얘기는 질량이 변한 게 아니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0초부터 5초 사이 구간은. 자
기억. 5초 후에 이물체의 속도는 4m/s이다. 그런데 5초 후에 운동량이 얼마니? 거기서 보면 5초 후에 운동량이 20이잖아. 근데 얘가 질량이 5kg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5초 후에 이 물체의 속도는 4m/s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둘이 곱해가지고 20이 될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0에서 5초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은 4N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다가 5초 후에 20이 됐어. 그렇다는 얘기는 5초 동안 충격량을 얼마 받았냐? 20만큼 받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20만큼 받았는데 걔가 5초 동안에 나눠서 받은 거니까 계속해서 받은 힘의 크기라고 하는 건 총 충격량은 20인데 얘가 5N 곱하기 몇 초? x 세컨드 해가지고 20이 나와야 되니까 이 x라고 하는 게 뭔 소리야 이거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저도 정신이 없나 봐요. 5초죠. 주어져 있는 게 5초고 몇 뉴턴이냐라는 걸 물어봤지. x 뉴턴 그리고 5초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이 x는 4N이에요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구나 알 수 있고요. 디귿은 0에서 10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20N/s이다 라고 했는데 요것도 생각해 보세요. 0초부터 5초까지 되는데 얘가 운동량이 0에서부터 20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5초부터 10초까지는 운동량이 계속 유지가 되지.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아무 힘도 받지 않고 그대로 마찰 없이 쭉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받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0에서 20까지 늘어나는 그 20만큼만 충격량을 받고 그 이후로는 충격량 받은 게 없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웨이브 타나? 자, 15번 문제. 요 15번 문제 있잖아요. 11번 문제랑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빨리 후루룩 풀어보시고. 벽과 충돌하기 전 공의 운동량의 크기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벽과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크기 얼마예요? 20이죠. 그러면 기억은 맞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왜? 디귿은 틀렸어요? 아, 니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얘가 부딪히기 전에는 20만큼 운동량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부딪히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데 갖고 있는 운동량은 얼마니? 10이지. 그러면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20으로 가고 있다가 부딪혀서 이쪽 방향으로 10을 갖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받은 충격량은 사실 30인 거야. 그렇지? 나 틀렸다고 안 해? 그래서 30이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니은은 틀렸다고. 자, 니은은 틀렸으니까 일단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안 들어가야 되겠지. 디귿을 보면 돼. 자, 디귿을 이제 판단을 해보죠. 방금 이제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30N/s라는 거 구했고, 이게 보니까 공이 받은 평균 힘이 300N이래. 300N이래. 그러면 이 힘이 작용한 시간이라고 하는 건 0.1초가 되어야 성립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0.1초 동안 접촉에 있었다는 얘기가 0.1초 동안 힘을 받았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풀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거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반드시 나옵니다. 자, 다음에 16번, 17번. 똑같은 접시 두 개를 같은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왜 이런 짓을 하죠? 자, 어쨌든 시멘트 바닥이 시간이 짧아. 대신에 빨간색이 아무래도 꼭지점에 쭉 올라간 그 힘의 크기가 크죠.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녀석이 깨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 대신에 그래프 아래의 넓이 S1과 S2는 어떻게 될까? 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뭐가 되겠어? 요런 그래프랑 똑같은 거냐? 시간이랑 힘이 있는 거. 그 그래프 아래에 있는 면적이라는 게 바로 두 개 곱한 값인 충격량이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뭐 이게 바닥에 떨어지든 방석 위에 떨어지든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면 일단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떨어진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S1과 S2의 넓이는 같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기억은 맞고. 니은에 접시의 힘이 작용한 시간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와 푹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가 같기는 뭐가 같아? 어느 게 더 짧니? 가해지는 시간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가 더 짧게, 그리고 방석에 떨어질 때가 더 길게 이렇게 받고 있죠.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에 접시에 작용하는 평균 힘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가 푹신한 바닥에 떨어질 때보다 크다.
맞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충격량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더 평균적으로 더 큰 힘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래서 깨져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접시를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릴 때의 운동 효과가 같은 경우가 아닌 것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무릎을 구부리며 착지한다. 이거 있잖아. 무의식적으로 다 해요. 절대로 뻗정다리로 착지하는 사람 없어. 그거는 정신을 잃었을 때나 가능한 일이고 정신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렇게 반사적으로 약간 구부리게 돼 있어요. 안 구부리면 무릎 나가. 진짜로. 엄청 생각보다 이게 되게 위쪽에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거 떨어질 때 이게 조금이라도 구부리지 않으면 무릎 나갑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구부리게 돼 있어요. 자, 1번 맞고 2번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내부 패딩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한다. 오토바이 운전해봤나요? 그거 보면 타봤어요. 아빠가 모자는 이 헬멧을 쓰고 타야 돼요. 그거 있잖아. 오토바이 타다가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10대에 사망한다 그러면 일단 자살 1위는 자살 1위 사망률 1위는 자살이고 2위가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 중에서도 오토바이 사고가 절대 높아요. 매우 높아요. 그래서 머리 다칠 수 있으니까 꼭 쓰고 가세요. 요것도 원리는 똑같아. 충격량 자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2번 맞고 3번에 자동차의 범퍼를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야, 범퍼를 쇠로 만들지 않는 이유죠. 쇠로 만들면 의미가 없죠. 플라스틱이 깨지면서 그게 말려들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공을 받을 때 글러브 낀 손을 뒤로 빼면서 공을 받는다. 이것도 맞고 달걀을 깰 때 딱딱한 모서리 두드린다는 반대의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5번을 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멀리뛰기 선수는 착지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줄인다. 원리 두 가지는 위에 1, 2, 3, 4번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옮겨 쓰면 되겠어요. 뭐 문제를 이렇게 내놨을까?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으로 가보죠.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5kg인 물체가 힘을 받는데요. 옆에 그림처럼. 자,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 있는 나 그래프를 보니까 0초부터 5초까지는 힘을 몇 뉴턴씩 받고 있니? 경은아. 그래요. 경은이 친구가 대답을 해줬어요. 자, 5뉴턴의 힘을 5초 동안 받아요. 그러면 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일까? 병근. 5초 동안 5뉴턴의 힘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 5초 동안에 토탈리 받은 충격량의 크기. 25. 그렇지. 어우, 훌륭해요. 왜? 5뉴턴 곱하기 5초니까 25뉴턴 세컨드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정지해 있었으니까 5초 후에 갖는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뭘 또 오래 생각해. 0초에 정지해 있었던 녀석이 5초 후에 딱 그 시점에 갖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5초 동안에 받은 충격량이 25니까 5초 후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도 25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방금 얘기한 대로 기억해 보면 5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25kg 곱하기 m/s 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듣고는 있나 봐요. 자, 니은에 0에서 10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75Nm/s이다. 그런데 요거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나의 아래쪽에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을 다 더해봐요. 더해봐서 75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했더니 얼마 나오니? 맞네요. 그럼 니은도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디귿. 10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25m/s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 75잖아. 그리고 질량이 얼마래요? 5라 그랬지.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75kg 곱하기 m/s인 상태가 된 거니까 충격량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러면 얘를 5kg 곱하기 속력 이렇게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15 m/s 나오겠네. 그치? 그랬더니 디귿에 써놓은 말은 틀렸네요. 25m/s 아니고 15m/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풀 수 있겠죠? 이거 운동량이랑 충격량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 나옵니다. 이번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1kg인 물체 A와 질량이 2kg인 물체 B에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A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20N의 힘을 계속 받고 있는 거야. 애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도 계속 똑같은 힘으로 뒤에서 막 밀어준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빨라지겠지. 빨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래프가 축을 보니까 X축이 시간축, Y축이 힘축이에요. 똑같은 그래프죠. 따라서
그 아래쪽의 부분의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그게 바로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되는 것이야. 다른 말로 하면 정지에 있었으면 운동량이 바로 막바로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기억에 A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맞나요? 얘는 힘을 계속 받고 있어. 힘을 계속 받고 있고 운동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 아니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은 틀렸고 니은의 4초일 때 B의 속력은 20m/s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4초 동안에 B가 받은 충격량을 계산을 해봐야겠죠. 윤서야, B가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그 밑에 그래프 면적을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시 봐요. B를 보니까 4초 동안 계속해서 10N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네모 전체다 해야 돼요? 그렇죠. 네모 전체가 돼요. 네모 전체가 되니까 면적이 40이 되겠죠. 4N 곱하기 10초. 아니, 10N 곱하기 4초. 미안해요. 축을 잘못 봤어요. 10N 곱하기 4초이기 때문에 충격량이 4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충격량이 40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정지에 있었던 녀석이기 때문에 B라는 녀석은 4초 후에 운동량이 40kg 곱하기 m/s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얘가 질량이 얼마나 그랬어요? B가 2kg라고 그랬죠. 2kg면은 얘가 2kg 곱하기 속력이 나올 것인데 이 속력이 그러면 얼마라는 것이야? 20m/s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 20m/s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 되네요. 속력이 20m/s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0에서 4초 동안 A의 충격량은 B의 2배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B는 아까 방금 계산하니까 40이 나왔고 A는 20이랑 4랑 곱하니까 80이 됐죠. 그래서 충격량이 2배 맞네 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지만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4번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네. 왜 밑에 삼각형만하고 이건 왜 다예요? 얘는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그래프 밑에 면적을 구하는 거야. 그래프 밑에 면적을 구해서 그래요. 거기서도 그래프 밑에 면적, 여기서도 그래프 밑에 면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 자, 이것도 보니까 힘이랑 시간의 그래프예요. 따라서 그 밑에 면적이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직선상에서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인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3초일 때 이 물체의 속력은 몇 m/s인지 쓰시오 라고 했으면 그 밑에 면적을 계산을 하겠죠. 계산을 해보면 얼마 나와요? 얘가 왼쪽 부분은 넓이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더했더니 6이 됩니다. 충격량을 6만큼 받은 것이야. 충격량을 6만큼 받았는데 질량이 2kg이니까 얘는 속도가 3m/s 늘어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처음에 속도가 있었어. 2m/s라는 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3m/s를 더해서 답은 5m/s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말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따라올 수 있나요? 아니요. 아이씨, 알았어요. 자, 어차피 이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충격량이랑 운동량 관련해서 한 문제만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로 넘어가려고. 자, 물론 말 문제는 한두 개 남았긴 하지만 자, 여기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간, 세컨드, 힘, 뉴턴, 그 다음에 얘가 쑥 1, 4 이렇게 4가 아니라 3이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0초일 때 속력이 얼마였냐?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던 2kg의 물체. 요게 이쪽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이 물체가 슝 가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 0초 때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그러면 0초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죠.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예요? 2m/s 2kg이니까 4kg 곱하기 m/s라는 운동량을 최초에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힘을 받죠. 3초 동안 총 힘을 받게 되는데 걔네들이 힘이 늘어나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힘을 가해줬나 봐. 그랬더니
3초 동안에 그럼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뉴턴 곱하기 세컨드를 해야 되니까 결국 힘 곱하기 시간을 해줘야 되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래프의 아래에 있는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바로 3초 동안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보면 1 곱하기 4 해서 삼각형이니까 요만큼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3 사이 2에다가 4 곱해서 절반으로 하니까 요게 4가 돼요. 이 두 개의 넓이가 6이 되잖아. 그러면 최초에 있었던 운동량에다가 여기서 그동안에 3초 동안 받은 충격량을 더해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여기 단위가 다른데 이렇게 더할 수 있어요? 같은 단위라 그랬어. 결국 따지고 보면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갖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10kg 곱하기 m/s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언제? 3초 후에 운동량이 이렇게 돼요. 운동량이 이렇게 되고 질량이 2kg인 건 변화가 없으니까 속도가 얼마다? 얘가 여전히 2kg이니까 곱하기 속도 해가지고 식이 성립해야 되거든. 그래서 5m/s다라고 이렇게 구해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서 알려면 뭘 알면 되느냐? 운동량 계산하는 거 질량 곱하기 속도다라는 거 이거 알아주고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뉴턴 곱하기 세컨드다. 이 두 가지 알아주면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한다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는 것까지 해주면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 정도면 이해가 되겠죠? 믿어요.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자, 4번 문제. 그림과 같이 똑같은 공 A와 B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A는 푹신한 방석, B는 단단한 바닥. 오? 반대 방향으로 튀어 올랐대. 멋지다잉. 자, 바닥의 충돌 직전 공 A와 B의 운동량은 같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면 운동량은 똑같아야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이고 각각의 바닥으로부터 공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처음에 갖고 있었던 운동량, 그냥 부딪히기 직전까지 갖고 있었던 운동량은 똑같아. 그런데 푹신한 녀석은 떨어지고 그대로 있지. 네. 근데 단단한 녀석은 다시 튀어 올랐지. 네. 그러면 이때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서로 달라요. 왜? 부딪히고 나서 운동 상태가 다르거든 서로. 하나는 정지해버렸고 하나는 튀어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정지했다는 얘기는 얘는 운동량이 0이 된 거지. 뭐 부딪히기 직전에 100이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었는데 정지해버리니까 0으로 100만큼 줄어든 것이야. 그런데 여기 부딪히기 직전에 100이 있었는데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얘가 반대 방향으로 50이든 30이든 이렇게 튀어오른다는 얘기잖아. 그때 받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100보다 더 크다라는 게 되는 거죠. 튀어오를 정도가 되면 더 큰 충격량을 받은 것이야. 그래야지 부딪히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이 운동량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공 A와 B가 받은 충격량이 같은 게 아니라 누가 더 크냐 하면 B가 오히려 더 크다라는 거야. 충격량 크게 받았으니까 반대쪽으로 튀어오를 만큼 그렇게 힘을 받은 거죠. A는 부딪히고 나서 그냥 정지해버렸는데 B는 반대쪽으로 튀어왔다. 그래서 B가 더 크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공 B가 바닥과 충돌 직후 운동량의 방향은 충돌 시 충격량의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공 B가 바닥과 충돌 직후의 운동량의 방향이라고 하는 방향 그러면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충돌하고 나서 이제 튀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야. 충돌 직후에 방향이 바뀌었잖아. 운동 방향이. 네.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충돌하고 나서 이제 위쪽 방향으로 운동량의 방향이 바뀌었어. 그렇지? 그런데 일단 요 반으로 잘라가지고 앞부분에서 운동량의 방향 그러면 위쪽 방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충돌 시 충격력의 방향이 뭔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고. 충돌해요. 아직 부딪히기 전이에요.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받는 순간 땅에 딱 닿는 순간에 땅이 얘한테 힘을 주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힘을 주니 위쪽으로 힘을 주니 위로 힘을 주잖아. 앞에 것도 위쪽이고 뒤에 것도 위쪽이고 그래서 둘이 서로 같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설명 따라왔니? 따라왔니?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 뭐 그림을 그리고 있어. 자, 보면 디귿에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B가 바닥과 충돌 직후 운동량의 방향 요까지 끊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충돌 시 충격량의 방향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라는 거야. 앞에 거는 바닥과 충돌 직후에 충돌했어. 충돌하고 나서 튀어오르잖아. 튀어오르면 위쪽 방향으로 운동량을 갖죠. 방향이 위쪽이라고.
위쪽이죠. 앞에 거 위쪽이고 뒤에 써 있는 문장은 뭐야? 충돌 시 충격력의 방향. 아직 충돌하기 전이에요. 떨어져요. 부딪혔어. 그럼 바닥이 이 공한테 주는 충격력의 방향은 위쪽으로 힘을 주니 아래쪽으로 힘을 주니? 위쪽으로 힘을 주잖아. 그러니까 위로 튀어오른다고. 그래서 둘 다 위쪽이니까 방향이 같다는 말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줘요. 차근히 생각해주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너무 열성적으로 하나 봐. 바닥까지 쳐가면서. 자, 5번. 물풍선을 왜 이런 짓을 하죠? 자, 물풍선. 이거 대학교 때 축제 같은 데 가보면 물풍선 이만큼 한 바구니 해가지고 이거 사람 여기 이렇게 얼굴 내밀고 던지는 거 이런 거 해요. 그거 무슨 뭐 드라마에도 나오잖아. 나 그거 실제로 해봤어. 물 맞는 쪽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거예요? 500원에 10개 버리고. 그럼요. 얼마나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 최고라고. 물풍선 그거 해봐야 얼마 들겠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 벌어서 주점 가서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자, 물풍선을 던지고 있어요. 자, 나는 날아오는 물풍선을 팔을 굽히면서 받을 때와 팔을 뻗으면서 당연히 어떻게 받아야겠어요? 굽히면서 받아야겠죠. 자, 굽히면서 받는 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그래프, 그리고 뻗으면서 받으면 좁은 구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받게 될 거예요. 되도록 터지지 않도록 받으려면 당연히 팔을 구부리면서 받아야 될 것이고, 그 까닭은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평균 힘의 크기를 줄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아까 윤서가 되게 좋은 표현을 했어. 그 받는 평균 힘이라는 거를 세 글자로 충격력이라고 해요. 충격력. 아까 여기서 막 열심히 뉴턴 곱하기 세컨드 요걸로 계산했던 건 충격량이었잖아. 충격량은 이 뉴턴 곱하기 세컨드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얘가 받는 힘의 크기 그리고 힘을 가하는 시간, 요 두 가지를 곱해서 충격량이 나오는 것인데, 그 힘이라고 하는 걸 충격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겠죠? 력자랑 량이잖아. 력은 힘이고, 그 다음에 량은 말 그대로 이제 양, 물리량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충격력이라고도 표현해요. 됐어. 중단원 정복은 풀고 싶지 않군요. 나중에 중간고사 볼 때 풀도록 하고, 어디 덮어버리냐? 지구 시스템으로 가서 개념 속성만 몇 개 보고 가자고. 지난 시간에 그래도 얘기했었던 그 부분에 조금 보고 가야지. 자, 99페이지. 친구들 나 이제 풀었어요. 5분만 더 하겠어요. 5분만. 왜 그래? 어차피 하는 김에 5분 더 하고 가면 좋잖아. 자, 너 그렇게 하니까 앞에 물렸네. 그래요. 자, 99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5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지수야?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5가지는 뭘까요? 수건, 외건. 그렇죠. 집에 가고 싶으니까 이제 막 술술 나오죠. 기권, 직권, 수권. 생물과 외권. 그렇죠. 생물권, 외권까지 이렇게 5가지 됩니다. 두 번째 거.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괜찮냐? 자, 1번에 직권 중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멘틀이다. 맞죠? 제일 큰 거는 멘틀이에요. 그 다음에 해수는 염분 분포에 따라서 혼합층, 수온 약층. 그러면 이거 뭐에 따라서 구분한다 그랬어? 수온 변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수온 변화 별로 없는 데가 혼합층, 그리고 심해층. 두 군데는 별로 변화가 없죠. 내려가도. 근데 수온 약층에서 훅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3번에 생물권이 분포하는 공간은 지표면과 지하 얕은 곳으로 한정된다. 근데 아니죠. 수권에도 있고, 그 다음에 기권에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되겠죠. 외권에는 생명체 산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자, 3번에 강수현상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랑 상호작용하는 건가요? 수권이랑 기권이랑. 그쵸? 수권에 증발해서 고개 이렇게 다시 내리는 게 되는 거니까. 왜? 물에 의한 지형 변화는, 이거 침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침식이니까 이거는 수권이랑 지권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101페이지를 보면 이제 개념 속에 4번, 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3가지를 얘기를 했었어. 첫 번째는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내부의 에너지.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 대표적인 현상이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했던 건 뭐였니? 그렇죠. 조력이라고 해서 근원을 따지면은 달의 만유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에너지.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 밀물, 썰물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되죠.
연결하면 되겠어요. 1번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거 조력 에너지.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태양 에너지. 자, 5번에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뭐예요? 태양 에너지. 그렇죠. 물이 순환하면서 각권에서 물의 양은 겁나 열심히 하네. 아까 좀 이렇게 열심히 해보지. 자, 그다음에 6번에 탄소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기권에서는 주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하죠.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5가 되고요. 마지막에 3번에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에너지 흐름 당연히 일어나죠. 걔네들이 에너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대들 토요일 수업 있어요. 토요일 수업 있고 그대도 토요일 날 과학 수업이 있어요. 나머지는 월수금반이죠? 너도 토요일이냐? 그러면 토요일 날은 5시에 오후 5시에 나오면 수업이 있습니다. 5시. 너는 2시요. 너는 2시에 오면 돼요. 너도 2시요. 2시요. 2시 어? 아니? 6시 40분에 끝나죠. 2시에 끝낸다고요? 6시 40분. 5시부터 시작해서 6시. 40분이 아니라 6시 40분이에요? 그렇지. 1시간 40분. 야, 과방 새 거냐? 좋다이. 야, 나 가방 샀다. 지금 다니. 안녕, 지수. 안녕. 다니라는 한 거야? 아니, 랩. 아, 박진영 말고 나서 또 한다. 친구도 아주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는군요.